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와 함께하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오비고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저는 좀 생소한 기업이더라고요. 자세히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비고는 이제 2003년에 설립된 이후에 다양한 이제 차량 부품 및 완성차 고객들에게 SDV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SDV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그래가지고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스마트카, 전동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공동 연구개발 39%, 유지보수 26.5%, 로열티 34.3%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잠깐 네. 말씀드리면은 그 연결 종속회사는 원래 한 개가 있고요, 미국 법인.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인수한 회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카랑이라는 차량 정비 스타트업 기업을 연결 대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대상이 2개가 되는 것이죠. 올해 2분기부터. 그리고 주 고객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국내외 완성차 및 부품 기업입니다. 그래서 커넥티드카, 스마트카를 만드는 부품사나 완성차 업체들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오비고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뭐 스마트카나 전동화와 관련된 이제 산업의 현황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흔히 이제 ADAS라고 하죠. 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시장은 연평균 9%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카나 ADAS 같은 것이 꾸준히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시장은 동반해서 꾸준히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산업 흐름을 잠깐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테슬라나 중국의 일부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카 시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솔루션 시장은 오히려 이제 27년 경부터 더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로보택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주에서는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이미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 이번 달부터 이제 테슬라도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영상들이 많이 이제 유튜브 등에 있는데 그냥 그 차량의 운전자 쪽에 아예 사람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앱이나 이런 걸로 이제 부르면은 그 무인 택시가 와가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미국의 이제 텍사스나 그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인데 결국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고도화는 조금 늦는 편이죠. 예, 선두권 업체보다는 좀 늦지만 작년 10월에 이제 CEO 데이를 통해서 이제 SDV 그러니까 스마트카라고 하죠. 이쪽 분야 전동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쪽 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요. 27년 하반기부터 풀스택의 SDV 완성차를 양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율주행 및 스마트카 관련 기술을 각 업체들이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일부 늦었긴 했지만은 어쨌든 27년 하반기부터는 본격화할 걸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율주행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를 기반으로 오비고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강점, 주요 투자 포인트는 뭘 봐야 될까요? 네, 투자 포인트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시장 확대의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런 것 같아요. 자율주행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제 운전대를 안 잡고 싶다는 아니잖아요. 네. 운전대를 안 잡고 무엇을 하느냐? 뭐 영화를 보느냐, 뭐 드라마를 보느냐, 검색을 하느냐, 게임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포테인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은 필연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장의 확대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솔루션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업력이 2003년부터 다양한 완성차 기업한테 제공을 해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르노나 렉서스, 도요타, 뭐 랜드로버, 닛산 등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격화될 때는 수혜가 좀 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는 연결 종속회사 카랑을 통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인수가 완료가 된 게 4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연결 종속회사를 연결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로 통해서 매출이 본업만큼 매출이 애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00억대 매출로 이전에 비해서는 껑충 뛰는 고성장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카랑은 2020년부터 계속 고성장을 해온 기업이고요. 이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 연결 기준 매출이 100%대 이상 올해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또 이제 여러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요. 사업적으로도 카랑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랑을 통한 성장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이 두 가지를 주요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실적은 지난해는 어땠고 올해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예, 작년 2024년에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144억 마이너스 2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대비 작년이 좀 부진했어요. 재작년에는 영업 적자가 5억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27억 적자였죠. 그래서 왜 악화됐냐? 이제 국내 완성차 그룹의 해외향 납품 솔루션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 계획은 작년이었는데 그 고객이 연기해 달라고 그래서 일단 그 효과 악영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신사업 준비를 좀 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력을 더 뽑았다 보니까 판관비에서 좀 더 아쉬운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가 기대가 되고요. 올해는 2025년은 매출 323억에 영업적자 9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확연히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 매출 측면에서는 이제 카랑의 효과로 인해서 100% 이상 성장하는데 주요 요인이 일단 연결 종속회사 때문이 되겠고요. 그 연결 종속회사가 BEP를 좀 도전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연결 회사에 인한 손익 부담은 없고 본업이 개선된다면은 전사 손익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신사업도 하반기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예정됐던 그 국내 글로벌 완성차 그룹 향 해외향 솔루션 납품이 올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인해서 올해 손익이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관련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은 좀 어떨까요? 예, 국내에서 이제 뚜렷하게 이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강소기업이 솔루션을 하는 게 많지가 않아서 굳이 보자면은 현대오토에보라는 현대차 그룹 자회사가 있죠. 근데 여기는 SI 업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차량용 솔루션 업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삼성그룹을 치면 삼성 SDS에 가까운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해외 기업인 큐티그룹이 더 비교할 만한 기업인데 큐티그룹은 한화 기준으로 연매출이 3천억 원대에 영업 이익률이 30%를 이미 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당연히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잘 된다면은 큐티그룹의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이제 밴드 차트를 보면은 PSR 밴드나 PBR 밴드나 최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가는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주가고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국면이다. 근데 올해 제가 예상한 대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 뭐가 있을까요? 예, 이게 뭐 딱 오비고에 국한된 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지금 여러 전쟁이 또 확전될지 여부가 지금 크리티컬한 시기이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은 완성차 수요가 악화될 여지가 크고 완성차 수요가 악화된다면은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자꾸 SDB 스마트카의 도래를 이연시키고 싶겠죠. 그러면은 이런 솔루션 업체한테도 오도가 좀 늘어지면서 덜해진다거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여부 그리고 완성차들의 어떤 출하량이나 손익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 여부가 지금 연말에 어떻게 될지 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스크 요인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SDV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 전문 기업인 오비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이어서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정보 보안, 이 데이터 보안 관련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파수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파수는 1999년에 삼성 SDS의 사내 벤처로 출범을 했고요. 2000년도에 분사를 하고 2013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소프트웨어 정보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파수는 초기에는 문서 보안을 위한 DRM 기술에 좀 집중을 해서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요. 지금은 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안이나 애플리케이션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 AI 기반의 보안 등으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지금은 종합 정보 보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수의 핵심 사업은 데이터 보안, 즉 기업용 DRM 서비스입니다. 이 기업용 DRM 서비스는 문서가 생성되는 순간부터 암호화와 권한 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문서를 열람을 하고 복사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고요. 파수는 국내 DRM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60%를 확보한 견고한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수는 오피스 문서 형식뿐만이 아니라 CAD 설계 도면처럼 민감한 이런 고정밀 파일까지 보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업체들과 활발하게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업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사업인데요. 요즘에 소프트웨어의 공급망 공격이나 API 보안 이슈가 끊임없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파수는 2018년도부터 스페로우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보 보호 컨설팅이나 스마트 팩토리용 OT 보안, 그리고 생성형 AI 보안 솔루션까지 개발을 하면서 이 보안 영역을 넓히고 있는 회사입니다. 파수의 고객사 저변도 다양한데요. 삼성그룹이나 포스코, LG, 하나시스템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이런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아니면 해외 통신사, 은행, 국제기구까지 약 2,000개 이상의 고객사 저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수는 단순히 보안 솔루션 업체를 넘어서 산업 전반의 디지털 보안 인프라를 책임지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이제 살짝 언급해 주셨다시피 올해 SK텔레콤 그리고 예스24 네.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정보 보안이라든지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쪽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보 보안 관련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정말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랜섬웨어나 해킹, 내부 정보 유출과 같은 위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글로벌 정부 그리고 기업들은 보안 인프라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이버의 전면전 서막을 알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안 이슈가 정말 현실적인 이슈로 강화되었고 실제로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 영국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새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범죄로 인한 글로벌 피해 규모가 2025년에는 연간으로 1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정보 보안 산업이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살펴보면 정보 보안 솔루션은 네트워크 보안과 엔드포인트 보안, 그리고 플랫폼 보안,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보안, 공동 인프라 보안 등으로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주목받는 분야는 이 중에서도 데이터 보안이고요. 이 데이터 보안은 데이터 자체에 암호화 권한을 부여해서 문서가 생성되고 폐기될 때까지 이 문서 자체를 보호하도록 하는 보안입니다. 파수가 주력하고 있는 DRM이나 DLP 그리고 문서 보안 솔루션이 바로 이 데이터 보안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데이터 보안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파수가 해당 사업을 대표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또 파수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캠프나 마크애니와 같은 좀 중소기업들이 데이터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파수는 CAD 도면이나 영상, 소스 코드와 같은 고정밀 파일에 대한 보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1위 DRM 기업으로 이 부분을 토대로 확고한 입지를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이상행위 탐지나 외부 협업 문서 통제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업, 대기업 위주로 이제 대형 고객사들 기반으로 회사의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산업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을 기반으로 파수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로는 뭘 봐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스몰 LLM 기반의 AI 시장의 진출이 올해부터는 가시화된다. 그리고 AI 인프라로 기존에 부여했던 랩소디라는 솔루션이 재포지셔닝 된다라는 점입니다. 파수는 2024년부터 문서 중심의 스몰 LLM, 즉 작은 언어 모델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키워오고 있습니다. 보통 스몰 LLM이 표처럼 좀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된 반면에 파수는 연구 보고서나 행정 문서처럼 비정형 문서를 잘 읽고 분석하는 쪽으로 솔루션을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파수가 한국과학기술원과 정부과제를 통해서 POC를 수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AI 솔루션을 파수가 공급을 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 기반을 중심으로 수주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앞으로는 파수의 SLLM이 정책기관이나 연구기관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문서관리 플랫폼인 랩소디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스몰 LLM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 최신의 문서가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AI가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은 문서가 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오래된 구 버전의 정보가 최신 버전이랑 같이 뒤섞여 있어서 AI가 이를 그냥 로우 데이터를 그 자체로 학습을 할 때 잘못된 학습을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AI 결과값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파수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랩소디라는 솔루션은 문서가 작성된과 동시에 저장을 하고 업데이트 버전 관리를 해서 최신 문서의 추적을 완벽하게 해내는 솔루션입니다. 과거에는 이 랩소디가 단순한 문서 관리 툴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AI 도입에 필요한 정확하게 문서 관리 툴로 재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소디라는 솔루션이 스몰 LLM 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스몰 LLM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수록 파수의 AI 솔루션과 랩소디 도입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투자 포인트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캐드와 맥 OS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2025년도 파수의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88% 이상 증가한 5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올해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 차지하는 비중에 이제 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수가 글로벌 경쟁사들과 다르게 틈새 기술을 굉장히 잘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로 도출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을 보면은 기존의 글로벌 보안 솔루션은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문서 형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설계 도면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하는 게 아니죠. CAD 도면이나 이런 디자인 파일처럼 훨씬 더 민감하고 복잡한 파일 형식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파일들이 맥 OS 환경에서 작업이 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수는 10년 이상 맥 기반의 보안 기술을 개발을 해온 업체이고요. 그리고 CAD 문서 보안 솔루션도 이미 고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례로 올해에는 북미 EMS 기업인 제이사와 신규 수주를 맺을 가능성이 매우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제이사는 다이슨이나 미국의 A사의 그런 제품 케이스를 제작하는 회사고요. 직원 수만 해도 1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파수가 이 제이사의 공식적인 벤더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1년 넘게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안에는 정식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시장은 중동 지역인데요. 파수는 현지 사이버 보안 전문 유통사인 사이버나이가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중동 시장의 공략을 또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사우디가 주요 정부 기관의 수주를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수의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 초중반에 그쳤지만 2025년도부터는 중국과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외 확산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수출 비중이 전체 실적의 1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2025년이 수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이 온프레미스형의 설치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M365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파수의 클라우드형 DRM 솔루션인 FED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024년도 이후부터 기업들이 M365를 전사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M365는 대표적으로 팀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팀스는 이 조직의 구성원이 문서를 공유를 하고 외부로 또 반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팀스 기반의 협업 환경에서는 문서가 작성이 되고 또 저장이 되고 다운로드해서 외부로 공유가 되는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이 워크플로우를 거치면서 문서가 다양한 보안 영역을 교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로컬 단말기에 깔려 있었던 온프레미스형 보안 솔루션과 이 클라우드 간의 정책 간의 연동 불일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안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 구축된 DRM이나 DLP 시스템이 클라우드 업무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에서 파수의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파수는 클라우드형 DRM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미 공급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이 기존 고객이 M365로 전환을 함에 따라 신규로 필요한 클라우드형 FED 보안 서비스가 파수에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수는 FED 클라우드 버전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단계에 있고요. 앞으로 기업 고객의 인프라 구조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재편됨에 따라서 클라우드형 보안 솔루션 분야가 신규로 더해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파수의 매출 기여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에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중동 시장으로까지 이제 확정을 하면서 올해 해외 매출
집중이 눈에 네.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올해 실적 어떻게 추정을 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어서 1분기 실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 실적은 뭐 매출액 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요. 영업 적자는 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좀 확대되었습니다. 1분기는 워낙 파수가 계절적인 비수기 시즌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인수한 OT 보안 사업 관련 비용이 올해부터 온기로 좀 반영이 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커져서 1분기 영업 적자 폭이 좀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뭐 실적 개선 흐름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5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도 55억 원으로 늘면서 전체 매출액의 11%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 성장은 클라우드형 DRM 전환 수요와 그리고 AI 신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올해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 개선 흐름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어떤 수준일까요? 현재 파수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뭐 10배에서 12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수가 지금까지 이제 평균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던 흐름을 보면 15배에서 30배 수준에서 구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최저점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수가 2022년도 상반기 이후부터 주가가 장기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때 당시부터 글로벌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와 같은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뭐 파수와 같은 성장주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파수 개별적으로 보면 해외 수출이 좀 기대를 이때부터 이미 모았었는데 제한적인 성과에 그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치면서 좀 매도세가 좀 과하게 일어났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주가 하락세로 꾸준히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2025년은 파수의 주가 회복 가능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캐드와 맥 OS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북미 시장의 진출이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서 내수 시장에서도 신규 보안 솔루션의 수요가 더해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자체 보안 기술 기반의 스몰 LLM 관련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수는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한적인 호재가 나타나도 주가 반등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올해 연중으로 좀 파수의 주가 회복세를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지만 올해 주가 회복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파수의 리스크 요인은 우선 분기별로 실적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점입니다. 연간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4분기에 다 반영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고정비는 매 분기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4분기를 제외한 다른 비수기 시즌에는 영업 적자도 나오고 뭐 BEP 정도 기록하고 이렇게 수익성의 편차도 매우 계절별로 큰 편입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실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단기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수에 대한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분기 실적의 흐름에 너무 동요해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연간 실적의 흐름과 하반기 하반기 성수기 시즌에 어느 정도 파수의 실적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을 것인지 조금 긴 흐름으로 실적 전망을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보안 인프라를 책임지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파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